네, 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증시 충전의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너튜브에 들어오셔서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도 해결해 드리고요. 또 채팅 나눌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자, 이것이 트렌드다는 지금의 이 이름과 걸맞게 가장 트렌드인 섹터를 알아보는 여의도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오늘 김규수 의원님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오셨는데 어떤 건지 같이 공개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네, 정밀의료 어려울 것 없어요. 네, 해보세요. 네. 뭐 생활습관과 뭐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을 다 개개인마다 각자 분석을 해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정밀의료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뭐 맞춤 의료. 주식시장에서 요새 뭐 좀 종목들이 보입니까? 김기수 의원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벌써 보인 거는 뭐 꽤 오래전부터 보였고 그 보인 부분이 이제 실적 시즌에 접목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의료 정밀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할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그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들 몇몇을 이 시장 동향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 도표를 하나 올려주시면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입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한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가 8%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나라 이 임플란트 기업,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더 선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50%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덴티움이나 네오, 디오 뭐 이런 쪽 회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치과용 의료기기나 의료 정밀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가장 각광받고 앞으로 성장력이 큰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죠. 자, 고성장 중인 중국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의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참여하던 그 비율하고는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33%, 덴티움이 25%, 우리나라 기업 부분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보게 되면 중국 치과 의사 10만 명 중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의사는 아직 6천 명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 그 속에서 최근 몇 년간 CT와 스캔 장비를 통해서 수술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의사 대신 CAD나 CAM 소프트웨어가 치과용 소재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인구수는 미국의 4배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플란트 시장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까 글로벌 기업들이 선진 시장 부분에 이 마켓을 점유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같은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마켓을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의 땅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 비중이 90%대고 영업력과 대응력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미 전년도 2020년도에 실적이 사상 최고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임플란트 치료 이렇게 받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코로나임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코로나가 지금 또 600명, 700명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죠? 선진 시장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셔야 되고 또 디오는 중국과 미국 임플란트 시장을 공략 중인데 그죠?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 부분은 바텍이라는 종목인데 엑스레이 장비 전문 업체이고 또 이 고성장 중인 중국 3D CBCT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임플란트를 사람의 임플란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애완용 동물, 그죠? 애완용 동물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치과용 의료기기 이쪽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고 실적과 수급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영상 정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비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이 오토매틱 익스포저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의료 영상 처리나 광학 신호 처리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좀 낯선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되게 그 종목들을 나열해주고 그에 따른 이슈를 파악해 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데요. 몇 가지 종목 여러분 아마 받아 적으셨을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파른 실적으로 관심, 그리고 디오는 중국 시장 공략, 뷰웍스가 영상 기술, 또 바텍, 또 주목하라. 그 네 종목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한번 스칼렛 위원님의 의견도 같이 좀 들어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지금 현재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정밀의료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정밀의료라는 것 자체의 시장이 성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밀의료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비단 이런 중병뿐만이 아니라 그 질적인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관리형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고령화가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의사 수에 비해서 환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외에는 이런 생활형 관리형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정밀의료 같은 이런 기기와 접목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치료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환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를 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건강보험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가속될수록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의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전적 혹은 후천적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부분들에 대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효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같은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향후 이제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과제로 인해서 선두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AI가 비단 이제 그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의료 AI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정밀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정밀의료의 기기와 함께 장비와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향후 시장에서는 지금 지점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치과 부분 그다음에 성형 부분에서 정밀의료 부분들이 특화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 같은 고령화 맞물려서 당뇨라던가 신경학 같은 그런 부분들의 정밀의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장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밀의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474억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023년까지는 1,300달러 정도까지 규모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확장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범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여러 반발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승인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원격 의료라는 것 자체는 미래 의료에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도 이 정밀 의료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예방의 개념으로 인해서 정밀한 진단과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밀 의료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중장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이슈들을 보니까 오늘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그 의료 정밀 가운데 치과를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목대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또 상승 뚜렷했죠. 디오도 그렇죠. 레이도 그렇죠. 바텍도 그렇죠. 다 치과와 관련한 건데 사실 고령화 사회 이슈가 뭐 하루 이틀의 이슈도 아니고요. 뭐 부쩍 뭐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특히 없는 것 같은데 뭐 임플란트의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이슈가 뚜렷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치과 관련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언가요? 아까 그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은 나름대로 이제 포화 상태의 경쟁률이거든요. 기업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그 시장의 돌파구를 중국 시장에서 이제 찾는 부분이 이 기회의 땅 흐름 부분으로 갈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나 바텍이나 그리고 또 영상 시스템 쪽에 비역스나를 보게 되면 그 코로나 때문에 1사분기 2사분기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여러분들. 즉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스카렛님이 말씀하셨었던 저출산의 문제. 우리나라 그 세계 그 인구 거기서 발표한 거 보면 지금 198개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2년째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저출산율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임플란트 시장 부분은 그죠? 중국은 엄청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포커스를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 해서 제가 이제 치과용과 그리고 영상 쪽 이쪽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김기수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안경을 쓰시니까 되게 이미지가 더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2차 전지 박사님 같더니 오늘은 의료 치과 박사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의료 정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목들도 오늘 뚜렷하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와 레이 뭐 등등에서요. 스칼렛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원격 진료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주신 것 같은데 아직 사회적 이슈가 좀 논쟁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게 아직 더 확대될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증가를 한다면 의료 정밀에 있어서는 아마 컨텐츠 첨부하는 업그레이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병원을 찾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역할이 될까요?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격으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암 수술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원격으로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생활형 관리형 질병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 있는 기구들이라던가 혹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 기기와 함께 연동이 되는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부분과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주치의 개념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원격으로는 좀 사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선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정부가 이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나온 중에 정책적인 공약 쪽으로도 이 원격 의료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밀 의료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반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디지털화, 이 치과형 의료기기 쪽은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그냥 옛날 같은 경우에는 10번 넘게 가야 됩니다, 병원을.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줄어들면 가서 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수요 욕구가 더 증가하게 되죠. 그 관점으로 원격 의료가 되게 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최근에 사회 이슈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섹터를 선정해서 봅니다. 오늘은 이 의료 정밀과 관련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또 관련해서 종목도 같이 찾아볼 예정이고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 점검이 오늘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화면으로 정리하시죠.